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안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친구들 만나면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만 해요. 이렇게 계속 아프면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 우울해져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건강해 보여요. 등산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요?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TV에서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는데 정작 뭘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요. 운동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80세, 90세가 되어도 병원 신세를 거의 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생활 습관과 건강관리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가들의 조언도 함께 받아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장수의 비결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노후는 선택된 소수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장수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4세 김순옥 할머니의 놀라운 일상. 94세 김순옥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혼자서 걸어 다니시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기억력도 또래분들보다 훨씬 좋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큰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기 정도로 동네 병원에 가는 게 전부죠.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안 먹어요. 주변에서 신기하다고 해요. 김순옥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간 맨손 체조를 하십니다. 6시에는 집 앞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시고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오전에는 텃밭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이웃과 담소를 나누십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6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고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요. 몸이 리듬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가장 강조하신 것은 적당함이었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해요. 운동도 적당히, 먹는 것도 적당히.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당히 넘어가고요. 87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건강 철학. 8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83세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60대 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그리고 40년 넘게 매일 아침 운동을 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운동 안 하면 몸이 이상해요. 할아버지의 운동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건 안 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빨리 걷기, 그리고 간단한 맨손 체조.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죠. 할아버지가 특히 강조하신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화내는 일 없이 살려고 노력해요. 화내면 몸에 독이에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수록 마음을 평온하게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강 장수분들의 공통점. 이 외에도 80세 이상이면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뵀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89세 이영희 할머니. 저는 평생 일을 했어요. 농사일, 식당일, 청소일까지.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85세 최정남 할아버지.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요. 자식들, 손주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해요. 외롭지 않으니까 마음도 건강한 것 같아요. 웃을 일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도 없고요. 91세 한복순 할머니. 음식을 가려서 먹어요. 짜고 기름진 건 피하고 채소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과식하지 않아요.
배부르게 먹지 말고 80% 정도만 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실천해요. 82세 정만식 할아버지. 취미가 있어요. 바둑, 서예, 독서. 머리를 쓰는 일들을 계속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고요. 뇌도 근육처럼 써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모두 특별한 건강관리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대부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잘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했습니다. 넷째,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격한 운동보다는 매일 할 수 있는 적당한 운동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섯째, 식습관이 좋았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의학 전문가가 말하는 건강 장수의 비밀. 이런 어르신들의 경험담이 과연 의학적으로 맞는지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건강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생활 패턴을 연구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장수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장수 요인들. 1점, 규칙적인 생활 패턴. 생체 리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2점, 적절한 신체 활동. 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저강도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3점,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식사량. 과식보다는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물성 식품의 비율을 높이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4점,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건강 장수의 핵심입니다. 5점,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과 고립감은 흡연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건강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건강 장수의 5가지 핵심 원칙. 앞서 만나본 건강한 어르신들과 의학 전문가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점, 규칙적인 생활 리듬의 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기. 86세 송기순 할머니는 50년째 새벽 5시에 일어나십니다. 젊을 때부터 농사를 지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지금도 알람 없이 5시에 눈이 떠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고 몸도 개운해요. 의학적으로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이숙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데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리듬이 규칙적일 때 호르몬 분비, 면역 기능, 신진대사가 모두 최적화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92세 최덕남 할아버지는 60년째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식사하십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몸이 시간을 알고 있어서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져요. 2점, 적절한 운동의 기적.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모두 꾸준한 운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격한 운동이 아닌 적절한 운동이 핵심이었습니다. 88세 김운동 할아버지의 운동법. 매일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약 40분 정도 걸려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고 해요. 30년째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복잡한 건 안 해요. 그냥 걷기, 맨손 체조, 계단 오르내리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운동생리학 전문가의 조언. 연세대 스포츠과학과 김채육 교수는 시니어 운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저강도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씩 빨리 걷기만 해도 심폐기능이 20% 이상 향상되고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좋은 운동들. 빠른 걷기 하루 30분 이상. 맨손 체조 관절 가동 범위 유지. 계단 오르내리기 하체 근력 강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관절 부담 적음. 태극권이나 요가 균형 감각과 유연성. 3점 올바른 식습관의 비밀. 건강한 어르신들의 식습관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90세 박영양 할머니의 식단. 아침에는 미역국과 나물 반찬, 점심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저녁에는 담백한 국물과 채소 위주로 먹어요. 고기보다는 생선을 좋아하고 짜고 매운 건 피해요. 할머니가 특히 강조하신 것은 적게 먹기였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아요. 80% 정도만 먹고 그쳐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가벼워요.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영양학 전문가의 조언. 서울대병원 영양과 김영양 교수는 시니어 식단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만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질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식습관 원칙.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기. 80% 정도만 배부르게 먹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기. 단백질은 생선, 두부, 콩류로 섭취하기. 짜고 기름진 음식 피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4점 스트레스 관리의 지혜. 놀랍게도 건강한 어르신들은 모두 스트레스 관리에 능숙하셨습니다. 85세 이평훈 할아버지의 스트레스 해소법. 화낼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화내봤자 제 몸만 상하니까요. 대신 기분 좋은 일들을 생각하려고 해요. 손주들 얼굴이나 좋았던 추억들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셨습니다. 매일 저녁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생각해봐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맛있는 밥을 먹었다든지,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89세 한웃음 할머니의 긍정 철학.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노력해요.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문제도 작게 보여요. 할머니는 매일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려고 해요. 5점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건강한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풍부한 인간관계였습니다. 84세 정사교 할아버지의 인간관계. 매주 화요일에는 바둑 모임, 목요일에는 등산 모임,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할아버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해요.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과도 대화해보고 그러면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91세 박정교 할머니의 가족관계. 자식들, 손주들과 자주 연락해요. 요즘은 휴대전화로 사진도 보내고 받고 영상통화도 해요. 가족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할머니는 가족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간섭하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게.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관심은 갖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오래가요. 잘못된 건강 상식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 분들 사이에는 잘못된 상식들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표적인 잘못된 건강 상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 1. 나이 들면 많이 아픈 게 당연하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건강 교수.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 체력이 좋을 수는 없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면 큰 병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 2. 격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 연세대 스포츠과학과 김채육 교수. 시니어에게는 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저강도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잘못된 상식 3. 보약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서울대병원 영양과 김영양 교수.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보다는 기본적인 식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시작해도 소용있을까?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70세가 넘어서 건강관리를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에 시작한 건강관리, 5년 후의 기적. 75세 이늦음 할아버지의 변화. 70세 때까지 건강에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운동은 귀찮아서 안 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다 나왔어요. 이늦음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활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부터 끊었어요. 5년간의 변화 과정. 1년차 금연, 금주, 매일 30분 걷기 시작. 2년차 식단 조절, 체중 10kg 감량. 3년차 혈압약 용량 절반으로 감량. 4년차 당뇨 수치 정상 범위로 개선. 5년차 모든 약 끊고 정상 수치 유지. 지금은 70세 때보다 훨씬 건강해요. 약도 안 먹고 몸도 가벼워요. 5년 전에 저한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연령대별 맞춤 건강관리법. 건강 전문가들은 연령대에 따라 중점을 둬야 할 건강관리가 다르다고 조언합니다. 602, 65세 기본 체력 유지기. 이 시기에는 은퇴와 함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근력 유지를 위한 간단한 웨이트 트레이닝. 정기 건강검진으로 만성질환 예방.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정신건강관리. 6.6에 7공세 만성질환 관리기. 이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정기 체크. 염분 섭취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더욱 집중. 7.1에 7.5세 낙상 예방기. 이 시기부터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훈련 한 발 서기, 태극권 등. 집안 환경 정리 미끄러운 곳 개선. 골밀도 검사 및 칼슘, 비타민 D 섭취. 지력, 청력 정기 검진. 76세 이상 일상생활 독립성 유지기. 이 시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두뇌 활동. 사회적 관계 적극 유지. 영양 상태 정기 점검. 안전한 주거 환경 만들기. 질병별 맞춤 관리법. 이미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올바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관리법 -78세 김혈압 할아버지의 경험. 10년 전에 고혈압 진단받았어요.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할아버지의 혈압 관리법. 염분 섭취 하루 5g 이하로 제한. 매일 아침 30분 빠른 걷기. 스트레스 받는 일 피하기.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기록. 지금은 약 용량도 줄었고 혈압도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합병증 걱정이 줄어서 마음이 편해요. 당뇨병 관리법 -72세 박당뇨 할머니의 경험. 당뇨 진단받고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평생 약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올바른 관리법을 배우면서 당뇨와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식단 구성. 직후 30분 산책으로 혈당 관리.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기록.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계절별 건강관리 팁. 건강한 어르신들은 계절에 따른 건강관리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봄철 건강관리. 꽃가루 알레르기 주의. 일교차가 클 때 옷차림 조절. 봄나물로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 보충. 야외 활동 늘리기. 83세 최봄꽃 할머니, 봄에는 산나물을 많이 드세요. 입맛도 돌고 기운도 나고. 그리고 꽃 구경하러 자주 나가세요. 마음이 상쾌해져요. 여름철 건강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8잔 이상. 더위를 피한 이른 아침, 저녁 운동. 에어컨 사용 시 적절한 온도 유지, 26에 28도. 여름 과일로 비타민 섭취. 87세 이시원 할아버지, 여름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더울 때는 쉬고, 시원할 때 활동하고. 물도 자주 마시고요. 가을철 건강관리. 환절기 면역력 관리. 독감 예방접종. 등산 등 야외 활동 즐기기. 겨울 준비 위한 체력 관리. 81세 박단풍 할머니, 가을이 제일 좋아요. 날씨도 좋고 등산하기도 좋고. 면역력 기르기 위해 충분히 잠도 자고
영양 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요. 겨울철 건강관리, 낙상 사고 예방, 실내 운동으로 체력 유지, 비타민 D 부족 주의, 우울감 예방. 79세 김눈꽃 할아버지, 겨울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요. 맨손 체조, 계단 오르기. 그리고 햇볕 좋은 날에는 꼭 밖에 나가서 산책해요. 일상생활 속 건강 습관. 건강한 어르신들은 특별한 건강 관리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는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침 습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 규칙적인 시간에 아침 식사. 오늘의 계획 간단히 정리하기. 오후 습관. 점심 식사 후 10분간 산책.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오후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 친구나 가족과 안부 나누기. 저녁 습관. 저녁 식사는 잠자리 3시간 전에. TV 시청 중에도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 있었던 좋은 일 3가지 생각하기.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 들기. 86세 정일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몸과 마음을 챙기는 거죠.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습관들이 더 중요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건강관리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의 역할. 부모님의 건강 상태 정기적으로 확인.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하기. 건강한 음식 준비 도움. 병원 진료 동행.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함께 놀기. 집에서 간단한 게임하기. 요리 함께 만들기.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74세 김가족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고요. 무엇보다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강 장수 실천법.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1단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1점 내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기. 93세 김일찍 할머니의 조언 거창하게 1시간 일찍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 10분 동안 창문 열고 심호흡 10번만 해도 하루가 달라져요. 2점 하루에 물 2잔 더 마시기. 평소 물을 잘 안 마시신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물 1잔. 각 식사 30분 전에 물 1잔.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물 1잔. 3점 계단 이용하기. 89세 박계단 할아버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처음에는 한 층만이라도. 무릎이 아프면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4점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찾기.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날씨가 좋았다. 가족이 안부를 물어봤다. 5점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86세 이전화 할머니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안부 전화를 해요. 5분만 통화해도 서로 기분이 좋아져요.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요. 2단계 일주일 후 추가할 수 있는 5가지. 첫 번째 단계가 습관이 되면 다음 단계를 시도해보세요. 1점 매일 15분 산책하기. 처음에는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리나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점 간단한 스트레칭 3가지. 목 돌리기 좌우로 5번씩. 어깨 올렸다 내리기 10번. 발목 돌리기 좌우로 5번씩. 3점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로. 전체 식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루 한 끼만이라도 채소를 많이 드세요. 4점 신문이나 책 읽기. 뇌 건강을 위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읽는 습관을 만드세요. 5점 일찍 잠자리에 들기.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3단계 1개월 후 도전할 수 있는 활동들. 1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 시작. 취미 동호회 가입. 2점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서예, 그림, 노래 교실, 원예, 요리,
수공예, 독서 모임, 영화 감상. 3점 정기적인 운동,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록, 등산 모임 참여, 태극권이나 요가 배우기, 건강관리 체크리스트. 매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신체 건강 체크리스트. 이번 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걸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셨다. 하루 6잔 이상.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과식하지 않았다. 금연, 금주를 실천했다. 정신건강 체크리스트. 스트레스를 잘 관리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다. 웃을 일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 사회적 건강 체크리스트.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다른 사람을 도왔다. 취미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는 방법. 건강관리를 시작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욕이 떨어질 때 82세 김꾸준 할아버지, 처음 열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 시작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요. 건강해서 손주들과 더 오래 놀고 싶다.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몸이 아플 때 85세 이극복 할머니, 아플 때는 무리하지 말고 쉬어요. 대신 몸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70%만 해도 충분해요. 혼자 하기 어려울 때 79세 박동반 할아버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친구와 함께 운동해요.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고 서로 격려도 되고요. 경제적 부담이 될 때 88세 최절약 할머니,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안 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공원에서 하는 산책,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책. 이런 것들로도 충분해요. 가족들에게 전하는 조언?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도움. 관심 갖고 지켜보기, 부모님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격려하기. 함께 활동하기 가능할 때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하기. 건강한 환경 만들기, 집안 정리, 안전 점검, 건강한 음식 준비. 사회적 관계 지원,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활동 참여 격려. 정기검진, 도움병원 진료, 동행, 약 복용 관리. 74세 정효자 할머니의 당부, 자식들이 너무 간섭하지도 너무 방치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관심과 격려가 제일 힘이 돼요. 마무리,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하여.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고 계단 한 층 더 오르고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94세 김순옥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이 평생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87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조언도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젊으면 몸도 따라와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계획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